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현실 자본주의 게임은 오징어 게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네 자본주의와 이게 얼마나 비슷한지 알면 소름이 돋을 지경이에요. 자본주의 게임에서 이겨서 돈을 잘 벌기 위한 교훈이 가득합니다. 친구들 어서오고 안녕 석가남이야. 오늘은 서울대 출신 사업가인 내가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오징어 게임을 해석해볼게. 초강력 스포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미리 말해둠. 일단 전체적으로 내가 오징어 게임 보고 느낀 건 역시 운빨 존만 게임이라 생각한 것들도 전부 실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점이야. 첫 번째 게임부터 보자고.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지. 거대 인형이 쳐다볼 때 움직이면 죽는 게임이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교훈은 세상의 모든 게임은 숨겨진 룰이 있다는 거야. 무궁화 게임 참가자 대부분은 움직이면 죽는다, 시간 내로 결승선 통과해야 한다, 이 정도 기본 규칙밖에 몰라. 그러나 사실 숨겨진 꿀팁이 있지. 파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있으면 센서가 내가 움직이는지 감지하기 어렵다는 거야. 사람들 죽어나가는 상황이라 멘탈 나가서 좀 움직이더라도 남 등 뒤에 있으면 생존 확률이 훨씬 올라간다고. 그런데 이건 현실에서도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는 오징어 게임이 아닌 자본주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거의 비슷한데 차이는 오징어 게임에서는 지면 목숨을 잃고 우리는 현실 자본주의 게임에서는 지면 거지가 되는 것 뿐이지. 뛰어난 분석력을 통해서 남들이 모르는 자본주의 게임의 규칙을 파악하면 그보다 훨씬 유리해진다는 거야. 돈 버는 방법 중에서도 대중들에게 안 알려진 숨겨진 방법들을 잘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블루오션에 찾아서 개꿀을 빤다고. 나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30대 성공한 사업가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다른 게임들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뽑기 게임을 보자. 첫 번째 게임은 그나마 게임이 뭔지는 알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게임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야. 그나마도 세모, 동그라미, 별, 우산 뭐 갖가지 모양 고르라고 하니까 완전 운빨 게임 같아 보여. 그러나 사실 운빨 게임이 아니지. 여기서 서울대 출신 아재는 이게 뽑기 게임인 걸 미리 파악해버려. 역시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그걸 파악할 수 있었던 건 탈북열기 어제 주최 측에서 설탕 냄새가 나는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야. 그 정보와 각종 별 모양, 세모 모양 같은 걸 보니까 뽑기 게임인 걸 유추할 수 있었던 거지. 전통놀이 비슷한 범주 내에서 저 정보들을 조합해보면 유추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지도 않아. 이는 최신 정보 업데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 또한 믿을만한 사람에게 좋은 정보를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로 말해주지. 우리 자본주의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잖아. 개발 정보나 투자 관련 확실하고 좋은 정보를 믿을만한 소스를 통해서 입수한다면 돈을 벌기가 훨씬 쉬워지지. 물론 어설픈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되는 소스를 믿을만한 소스로 잘못 파악해서 나락으로 가기도 해.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는 안목도 실력의 영역이라고 봐야겠지. 그런데 사실 서울대보다 더 쉽게 이 게임을 통과한 사람이 있어. 이미 주최 측의 일부와 손을 잡은 돌팔이 의사야. 이 사람은 죽은 사람들 장기를 꺼내주는 대가로 주최 측의 일부 사람들에게 다음 게임이 뭔지 몰래 정보를 얻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뽑기 게임인 거 미리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 고민 없이 제일 쉬운 삼각형을 고른 거지. 그건 우리 자본주의 게임에서도 비슷하지. 바로 중요한 인맥이 깡패라는 거야. 그리고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필요한 걸 해줘야 한다는 교훈도 주지. 의사가 주최 측 공모자들이 장기를 팔 수 있도록 수술을 하면서 도와준 것과 그들이 의사에게 다음 게임이 뭔지 미리 정보를 준 걸 보면 알 수가 있어. 서로에게 꼭 필요한 걸 해줬기 때문에 관계가 잘 유지가 된 거야. 실제 이 의사제는 3단계 게임이 줄다리기라는 것도 미리 알아서 개꿀을 빨아. 그런데 결국 이 관계가 어떻게 깨지게 되는지 다들 기억하지? 3단계 게임 끝나고 의사가 죽은 사람들 장기 빼내고 있는데 이 세모 네모 동그라미 놈들이 다음 게임이 뭔지 모르겠다면서 안 말해주잖아. 그러면서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고 그렇게 그들은 몰락하게 된다고. 여러분들도 현실에서 인맥을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계속 생각하고 그걸 잘 충족시켜주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반대급부로 잘 얻기를 바랄 뿐이야. 나도 내가 사업하면서 도움을 받는 5060 회장님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려고 하거든. 자, 세 번째 게임은 줄다리기지. 오이남 할배가 줄다리기 잘하는 꿀팁을 주는데 사실 이 할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별 의미는 없어. 내가 주목해서 본 건 서울대 아재가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앞으로 세 발짝을 가도록 팀원들을 유도해서 상대팀을 넘어뜨리고 승리한 장면이야. 우리의 자본주의 게임에서도 이런 역발상이 굉장히 중요해. 검색엔진 야후가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를 뉴스, 주식 등으로 지저분하게 뒤범벅할 때 다른 경쟁사들도 모두 야후를 따라했어. 그런데 구글은 어떻게 했냐? 님들도 아시다시피 구글 로고랑 검색창 하나만 딱 놓고 깔끔하게 화면 구성을 해버린다고. 이런 역발상이 구글의 차별화를 성공시킨 거야. 이렇게 현실 자본주의 게임에서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끌려가는 척하다가 방심을 유도할 수도 있고 역발상을 통해 차별화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네 번째 게임은 구슬 따먹기 게임이야.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서로 합의하에 게임을 정하고 상대방 구슬 10개를 다 따먹으면 이기는 게임이지. 보통은 구슬치기나 홀짝 게임을 하는데 사실 게임도 만들기 나름이야. 나는 구슬 따먹기 게임이 협상과 심리전의 요소가 강하다고 생각해. 내가 유리한 게임을 하도록 상대방을 설득하면 내 승률이 훨씬 올라가잖아. 또 이정재랑 오이남 할배가 같은 조가 되는데 심지어 오이남 할배는 확률이 반반인 것 같은 홀짝 게임에서도 이정재를 갖고 놀아. 이건 오이남 할배가 상대방 심리 파악에 능통했기 때문이야. 실제 드라마상에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오이남 할배가 이정재한테 홀인지 짝인지 슬쩍 떠보면서 이정재의 표정 변화를 통해서
답을 맞추는 게 나와. 그런데 이 홀짝 게임이 한 방에 끝나는 게임 구조가 아니잖아. 여러 번 게임을 해야 승자가 결정되는 게임이야. 이럴수록 승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져. 구슬 따먹기도 운빨 게임 같지만 협상과 심리전을 통해서 승률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게임이란 뜻이야. 우리 자본주의 게임에서도 이런 협상과 심리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건 뭐 말할 필요가 없지. 다섯 번째 게임은 유리 건너기 게임이야. 이건 뒷번호인 사람이 너무나 유리한 게임인 건 맞아. 그러나 뒷번호여야만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드라마상에서는 맨 뒷번호였던 서울대랑 이정재랑 탈북녀만 통과를 했지만 다른 경우의 수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 이 게임을 소개할 때 강화유리는 두 명의 무게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오거든. 나는 이걸 꼭 먼저 앞장선 사람이 목숨 걸고 유리를 선택할 필요 없다는 뜻으로 해석했어. 실제로 깡패가 자기가 맨 앞장서게 되니까 자기 뒷사람들한테 먼저 가라고 하잖아. 이게 제한 시간에 통과 못하면 다 죽는 게임이라 뒷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깡패를 밀어버리거나 그게 아니면 자기가 먼저 앞장서는 거야. 결국 깡패한테 원한이 있던 한민희 아줌마가 농계전법 쓰면서 동반 다이빙을 하긴 하는데 실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 그래서 아마 깡패가 계속 악으로 깡으로 버텼으면 뒷사람이 쌍욕을 하면서 앞장섰을 가능성이 있어. 자본주의 게임에서도 이렇게 벼랑 끝 전술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해.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 중에서도 깡이 센 사람들이 많잖아. 유리 건너기 게임에서 뒷번호가 아닌 중간 번호인 사람이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마지막 게임은 다들 아는 오징어 게임이야. 사실 말만 게임이지 칼 들고 설치면서 상대방이 죽어야 끝나는 거잖아. 자본주의 게임의 본질인 승자 독식 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해. 실제 플랫폼 기업들이 득세하면서 그 분야 1등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돈을 전부 긁어가 버리잖아. 업계 2등도 허무하게 죽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지. 오늘 내용은 끝났고 나랑 카톡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면 될 것 같아. 회원 가입하면 석가남에게 질문도 할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